내 인생이 통째로 설계된 비극이었다는 걸 고작 낡은 편지 한 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민우가 너를 버릴 거야. 친구의 그 저주 같던 말 한마디에 내 30년이 무너졌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다 나를 향한 미친 질투 때문이었다는 걸. 내 인생을 훔친 당신, 이제 똑똑히 지켜봐. 남은 시간은 오직 나의 것이니까.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아무도 없구나. 낡은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한 달째, 5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일이 이제는 숨이 찰 만큼 버거워졌습니다. 열쇠를 문고리에 꽂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고요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일까요?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창문을 닫은 지 며칠이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텅 빈 식탁 위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녁은 뭘 먹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은 시든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마트에 가야 하는데 오늘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일까 하다가 그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생각하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고 그렇게 또 하루가 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톡 알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마지막 전화가 일주일 전 은행에서 온 대출 안내였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보았습니다. 친구라고 저장된 이름들이 몇 개 있었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나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걸.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는 여자. 그게 바로 나 이수현이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25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산 이 좁은 공간. 젊은 시절엔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라면을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물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증기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내 집만 고요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해야 하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가 나온 지 벌써 2달째, 다음 달 말까지는 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씩 꺼내며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원피스, 이제는 맞지도 않을 블라우스, 색이 바랜 카디건들. 모두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옷장 아래 칸을 열자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언제 넣어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끄집어내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였지?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낡은 편지지 묶음, 작은 액세서리 상자, 시들어버린 꽃잎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5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민우. 입 밖으로 나온 이름이 어색했습니다. 얼마 만에 불러보는 이름일까요? 30년? 아니, 더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모습.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나였을까 싶을 만큼 밝았습니다. 편지 묶음을 풀었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묶여있던 편지지들. 민우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또박또박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액세서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우가 첫 월급 받아서 사준 반지. 결혼하면 제대로 된 걸로 바꿔줄게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자 바닥을 보니 시든 장미 꽃잎들이 있었습니다. 생일 때 받았던 꽃다발의 일부였습니다. 붉은색은 거의 사라지고 갈색으로 변했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 옛날이야. 혼잣말을 하며 상자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모서리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수연에게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언제? 기억을 더듬었지만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상자에 넣어뒀던 걸까요? 봉투를 만져보니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뜯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왜 안 열어봤을까요? 그때는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기 싫어서 그냥 넣어뒀던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어봐야 할까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뜯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읽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써야만 했어. 진실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 첫 문장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난 지 일주일이 됐어. 내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가 결혼 이야기까지 하던 사이였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떠난 이유를 알아내려고 내 친구들을 만났어. 그러다 정희를 만났지. 기억나니? 내 고등학교 친구 김정희. 그 사람이 내게 말하더라. 내가 나를 떠난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정희. 그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전 친구였던 그 여자.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에 힘이 들어가 편지지가 구겨졌습니다. 정희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집안이 좋고 돈도 많은 남자라서 나 같은 가난한 놈은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정희가 증거까지 보여줬거든. 내가 그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면서. 뭐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정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다시 정희를 찾아갔어.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정희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는 집요하게 물어봤어. 그 사진이 정말 확실하냐고, 내가 직접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자 정희의 표정이 변하더라. 당황하는 것 같았어. 그때 확신했지. 뭔가 숨기고 있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우가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 너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려고. 그런데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 나중에 알았지. 내가 이사를 갔다는 걸.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더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수연아, 나는 내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 정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조사했어. 내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도 찾아갔어. 민우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어. 충격적인 사실을. 수연아, 내가 나를 떠난 이유. 그건 정희가 내게 한 거짓말 때문이었더라. 거짓말?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버리려 한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너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더라. 그것도 모자라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정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희를 믿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니까 내게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페에서 나를 만났던 날. 수연아, 내가 말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친구로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민우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는. 민우가 다른 여자와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수연아, 그 사진들은 모두 조작이었어. 정희가 자기 친척을 시켜서 나를 미행하게 하고 우연히 회사 선배 여자와 길을 걷는 장면을 찍은 거였어. 카페 사진도 마찬가지야. 그냥 회사 일로 만난 자리였는데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게 각도를 잡아서 찍은 거지. 그럴 수가. 편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희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알아냈어. 정희를 다시 찾아가서 따졌지.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인정하더라. 내가 미웠다고, 행복한 모습이 질투났다고.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다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질투. 그게 이유였단 말인가요? 내 인생을 망친 게 친구의 질투 때문이었다니. 수연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이 진실을 꼭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모두 정희의 거짓말 때문이었어. 제발 이 편지를 읽거든 나한테 연락해줘.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30년 전이었습니다.
민우가 이 편지를 쓰고 나를 찾았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상자에 넣어뒀던 겁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짓말.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이 사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 김정희.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한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함께했던 사람. 모든 비밀을 나눴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상자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편지나 증거가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 바닥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월 15일. 수연이가 연락을 끊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집에 찾아갔지만 이사를 갔다고 한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1월 22일. 정희를 만났다. 수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다. 믿을 수 없다. 2월 3일. 정희가 보여준 사진들. 정말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수연이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2월 18일. 수연이 회사 동료를 만났다. 수연이가 남자를 만난 적 없다고 한다. 그럼 정희가 본 건 뭘까? 3월 5일. 진실을 알았다. 정희가 모든 걸 조작했다. 사진도 증언도 모두 거짓이었다. 수첩을 읽으며 민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가 의심하고 진실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월 12일. 정희를 만나 따졌다.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질투 때문이었다고. 수연이가 행복한 게 싫었다고.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친구에게 그럴 수 있냐고. 질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질투를 받아야 했을까요? 3월 20일. 수연이를 찾고 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다. 이 편지라도 전해지길 바라며 쓴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뒤로는 공백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30년 전 일로 우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내 인생이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게 정희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그때 정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민우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혼자 늙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의 번호가 있을까 싶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정희라고 쳤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틀림없이 정희였습니다.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사회사업가 김정희 여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 1억 기부. 날짜는 작년이었습니다. 성금 기부라니.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봤습니다. 김정희 여사는 지난 20년간 각종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복지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여러 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 후 슬아의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현재 손주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혼자인데 대조적인 우리의 삶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던 모양입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민우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편지는 그대로 있었고 상자도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희를 만났던 그날. 당시 나는 25이었습니다. 민우와 사귄 지 2년째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다정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정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급한 일이 있어. 카페에서 보자.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카페로 갔습니다. 정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연아, 앉아. 자리에 앉자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얘기인데 내가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무슨 일인데? 수연아, 민우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희는 진지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직접 봤어. 민우 씨가 다른 여자랑 걷는 거. 우연히 마주쳤겠지.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이상해서 며칠 지켜봤어. 계속 만나더라. 카페에서도 만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증거 있어? 정희가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이거 보여주기 싫었는데.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민우가 한 여자와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가까웠고 분위기도 친밀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수연아, 나도 놀랐어. 민우 씨가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회사 선배야. 업무 때문에 만난 거고. 업무가 이렇게 친밀해 보여. 정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정희가 직접 봤다고 했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정희가. 수연아, 그건. 됐어. 이제 끝이야.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민우가 뒤따라왔지만 뿌리쳤습니다. 연락하지 마.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민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민우랑 헤어졌어. 그래? 잘한 거야. 그런 남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고마워. 말해줘서.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그때 정희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왜 민우를 미행했을까? 친구를 위해서라기엔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너무 계획적으로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희가 내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모두 계획이었던 거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거짓말로 나와 민우를 갈라놓고 그 후로도 계속 내가 혼자 살도록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민우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희를 따진 대목을 찾아 읽었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말했다. 자기도 수연이를 좋아했다고. 하지만 수연이는 항상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자기는 늘 뒤에 있었다고. 특히 나랑 수연이가 사귀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없었다고. 날 좋아했다고.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늘 내 옆에서 웃어줬고 내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수연이가 행복한 게 싫었다고. 자기는 연애도 잘 안 되는데 수연이는 멋진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방해하고 싶었다고. 헤어지게 만들면 자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고. 기분이 나아지려고. 내 인생을 망친 이유가 그거였다니. 누군가의 기분을 위해 내 행복이 희생됐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찾아야 해.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정희 여사의 봉사활동 소식. 기사에는 소속 단체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 이사. 재단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 정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60 후반의 나이답게 주름이 있었지만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양력을 읽었습니다. 김정희 이사.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20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현 희망나눔재단 이사. 실버케어협회 자문위원. 그래, 찾았어. 재단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예전 친구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봤습니다. 혜진이한테 연락해볼까? 최혜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 수연이야. 수연이? 이수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혜진아, 혹시 정희 연락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김정희 말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왜? 그냥 연락이 끊겼던 거야. 근데 요즘 옛날 생각이 나서.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나도 정희랑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닌데. 잠깐만.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근데 수연아, 정희 요즘 되게 잘 나가더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던데. 그래. 그건 나도 봤어.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정희는 멋지게 사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고. 정희가 부럽다고.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숙이. 대학 동기였습니다. 수연아. 와, 목소리 반갑다. 은수가, 정희 얘기 좀 물어봐도 돼? 정희?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정희 잘 지내지. 남편 일찍 잃었지만 자식들이 잘 커서 효도한대. 손주도 있고. 남편이 돌아가셨어? 응. 한 10년 전쯤. 심장마비였나.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근데 정이 강하더라. 슬퍼하긴 했지만 금방 추스르고 봉사활동 시작했어. 자식들은 뭐해? 큰아들이 의사고 딸은 변호사래. 막내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 정희가 교육 열심히 시켰나 봐. 통화를 마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사별했지만 자식 셋을 잘 키웠고 지금은 사회활동을 하며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정희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SNS 계정도 찾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정희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 있었습니다.
공개 계정이라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손주들과 찍은 사진, 봉사활동 사진, 여행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댓글도 많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어요. 멋지세요. 다들 속는구나. 정희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시물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다음 주 자선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선 파티. 장소와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야. 계획이 섰습니다. 파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이는 디자인. 구두와 가방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나름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민우의 편지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할 말도 정리했습니다. 파티 당일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말끔하게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이런 곳에 와본 지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을 봤습니다. 희망 나눔 자선의 밤 행사장은 3층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볼룸 입구에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이사님 찾아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랜 친구예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그럼 김 이사님께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이수연이 왔다고.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수연님이신가요? 김 이사님께서 로비에서 만나시겠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깜짝 놀랐잖아. SNS 봤어. 자선 파티 한다고. 근데 연락을 하지 그랬어. 초대장 보내줬을 텐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정희가 내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많이 변했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데서 하자. 여기는 사람이 많아. 정희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쪽 라운지로 갈까?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정희가 편지를 받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 읽어봐. 수연아, 이게 무슨. 읽어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상자에서 찾았어. 30년 만에. 정희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다 읽었어. 내가 뭘 했는지. 왜 민우랑 내가 헤어졌는지. 수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 민우가 직접 쓴 건데.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정해. 내가 그랬어. 예상치 못한 자백이었습니다. 왜? 왜냐고? 질투 때문이야. 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그게 이유야? 친구가 행복하면 기쁜 거 아니야? 넌 모를 거야. 항상 주인공이었던 내가. 난 내 그림자였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계속. 무슨 소리야? 남자애들은 다 너만 봤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지. 공부도 너가 더 잘했고 예쁘기도 너가 더 예뻤어. 난 항상 뒤에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망쳤다고? 내가 망친 건 내 선택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난 민우랑 행복했을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옛날 일이야. 다 지난 일이고. 지난 일? 내겐 지금도 현재야. 난 혼자 늙어가고 있어. 너 때문에. 정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때는 어렸고 철이 없었어. 질투심에 잘못했어. 인정할게. 인정만 하면 돼. 내 30년을 어떻게 할 건데? 돌이킬 수 없잖아. 이미 지난 일을.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뭐? 내가 한 거짓말이 하나 더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엄마 기억나?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내가 진짜 친딸이 아니라고. 입양됐다고. 거짓말. 진짜야. 내 엄마가 직접 말했어. 충격이었습니다. 입양? 나를. 왜?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왜 그 얘기를 해? 정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다 털어놓는 김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민우 얘기도 충격인데 이제 출생의 비밀까지.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니야. 이건 진짜야. 증거는? 내 엄마가 말했다는 게 증거지. 엄마는 돌아가셨어. 확인할 수 없잖아. 정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난 말했어. 왜 이렇게까지 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원한? 없어.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일어서려는데 정희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놓아.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뭘 안다고?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파티 시작했어. 나 가봐야 해.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정희가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입양. 진짜 친딸이 아니라고. 그게 사실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또 거짓말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서류들. 출생신고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입양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님, 입양 기록이 없으시네요. 친부모 슬하의 친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정희, 이 거짓말쟁이. 구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확인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입양은 거짓이었지만 민우 일은 진실이었습니다. 민우를 찾아야 해. 민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했습니다. 이름을 치고 나이대를 좁혀서 찾아봤습니다. 몇 개 결과가 나왔지만 내가 아는 민우는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대학 동창회를 찾아봤습니다. SNS에 동창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승인이 났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민우 씨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랜 친구인데 연락이 끊겨서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민우 얘기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년 전쯤 교통사고였어요. 화면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민우가.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동창회 페이지에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묘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양평 어디쯤이라고 들었어요. 다음 날 양평으로 갔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민우 씨 묘를 찾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구역 27번입니다. 지도를 받아들고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석에 민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우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 그때 열어봤어야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30년을 혼자 살았어. 비석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정희가 거짓말한 거. 내가 날 사랑했다는 거. 바람만 불었습니다. 다시 올게. 사랑했어, 민우야. 지금도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대로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민우의 편지와 수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하나 샀습니다. 정희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노인복지센터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할 말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우묘에도 다시 갔습니다. 꽃을 사가지고 가서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해낼게. 진실을 밝힐게. 행사 당일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센터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녹음할 거야. 민우의 편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민우 알아? 죽었어. 5년 전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를 찾지도 못하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정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해. 녹음기에 대고 말해. 정희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했어. 민우와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질투 때문에.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희를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센터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민우야, 해냈어.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복수? 어떤 복수? 그러던 중 정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얘기 좀 하자. 제대로. 우리 집으로 올래?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집으로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25층에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고급 가구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 정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할 말이 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집안이 어려웠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나는 장녀라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넌 그런 거 없었잖아. 부모님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나는 내가 부러웠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민우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날 안 봐줬어. 그래서 망쳤어. 내 행복을. 내가 힘들었던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수연아, 용서해줘. 제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서는 생각해 볼게. 시간이 필요해. 하나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로부터 자선 파티 초대장이 왔습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파티 당일 호텔 볼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연설을 들으며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아직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정희가 연락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전부 다 말하고 싶어. 나 너한테 한 게 거짓말만이 아니야. 너 직장 그만둔 거 기억나? 그것도 내가 개입했어. 미쳤어? 그리고 내가 만나던 다른 남자들. 일부러 안 맞는 사람들로 소개해줬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해? 숨기고 싶지 않아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넌 왜 편지를 안 열어봤어? 모르겠어. 그때는 너무 아파서. 정희야, 녹음기 켤게. 제대로 자백받고 싶어.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말해봐. 나, 김정희는 이수연에게 여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녹음기를 껐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신 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며칠 후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봤습니다. 정희가 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결정했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복수해봤자 의미 없더라.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난 이제 너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잊을게. 넌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이게 마지막이야.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와의 추억이 담긴 상자. 이젠 보낼 때야.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준 반지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녕, 민우야.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와 헤어진 후 잠깐 만났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 아이는 중년이 됐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수연인데요. 어머니, 미안해.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40대 중반의 어른. 미안해. 엄마 역할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연락해요. 그래. 그럴게. 헤어지며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정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야. 나는 내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내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수연.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여행 가기, 제주도 2봉사 활동 시작하기, 3취미 찾기, 그림 사친구 만들기, 5건강 챙기기.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 이수연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어요. 할머니들과 대화하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재미있네요. 잘하시는데요? 소질 있으세요.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아이와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좋은 일 있으세요? 응. 내가 나를 찾은 것 같아. 민우묘에도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꽃을 가져갔습니다. 민우야,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에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일출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고마워, 민우야. 사랑했어.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어서서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확인하고 살 거야.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걸었습니다. 살아봐야지. 제대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인생을 향해.